네, 인터뷰 오늘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딱 보고 네. 판단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뭘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 사람 딱 보고? 저는 외모? 외모도 있고, 외모도 있고, 처음 들리는 말할 때 그 목소리. 말도 아니고 그 말하는 그 목소리. 음색도 목소리. 네, 음색 중요한 중요하고.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뭐, 그 네.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력도 보고, 네. 어디 사는지, 학업도 보고, 그런 거 많이 보시는군요. 보시죠? 저는 저는 이제 아니에요. 다 봤고, 그거 아주 까다롭다고 유명하시던데. 아닙니다. 네, 잘못 예. 보셨어요. 저는. 네, 그 사람을 판단하는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 네. 말하기, 스피치는요,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요즘엔 회사에서 발표나 토론하실 때도 중요하고요. 학생들은 또 면접 볼 때 참 중요하잖아요. 네. 삶의 요소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스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의 능력 스피치라는 주제로 의사소통과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휴먼 스피치 문화원 이진아 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요, 원장님, 그 스피치가 예. 무엇이고, 예. 그리고 또 스피치 교육은 왜 필요한지도 설명을 예. 해주시죠. 스피치라고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 말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즉 말해서 우리는 뭡니까? 대화도 있지만은 때로는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면접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토론, 상담, 요즘은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 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한데 그때마다 항상 내용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네. 또 잘하고 싶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얼마만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결과로 호감도 얻고 공감도 얻고 나아가서 소통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요소를 우리가 스피치라고 얘기하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은 옛날도 그랬겠지만 정말 발표할 기회도 많고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잘했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진짜 사장님 이게 제가 준비한 건 정말 너무 긴장하니까 못하네. 준비가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데 맞아요. 이 긴장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 예. 없을까요? 실제로 그렇죠. 아마 최기정 씨도 지금은 아주 굉장히 리포트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반응이 없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떨렸을 거예요. 네. 네. 정말해서 성공적인 스피치를 위해서는 가장 적이 되는 게 이 불안증입니다. 불안증. 하기 전에. 근데 사람인데 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불안의 핵심을 자세히 알고 보면은 네.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불안증은 증폭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예. 불확실성이 증가될 때, 정말 말해서 잘 모를 때, 뭘 잘 모르냐 그럴 때 상대를 잘 모를 때도 그렇고, 내용을 잘 모를 때도 그렇고, 또 목적을 잘 모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요성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늘은 연습이고 실제는 내일 있다. 그럼 내일 되면요. 내일이 또 오늘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또 연습이에요. 잘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습도 해봐야 되겠지, 그죠? 예. 즉 말해서 불확실성과 중요성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준비하냐에 따라 가지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준비는 다 하고 예, 그리고 부담은 너무 갖지 말자. 그렇죠. 네. 예. 오늘 안 되면 내일 할 수 있다. 예. 이런 그렇죠. 마음으로. 취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취업할 때 보면은 사람들 보면 그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건 참 좋은데 최종 면접에서 꼭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면접이 당락이 그러니까요. 좌우하기도 아주 해요. 중요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죠. 뭐 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요즘은 보면은 대학에서뿐만 아니고 전문 고교에서도 이 면접이라든지 취업이라는 준비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면접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면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얼굴 맞대고 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면접 당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인터뷰 오늘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이 면접은 인터뷰예요. 예. 이 인터뷰라는 거는 뭐냐면은 보는 사람도 있고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면접관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그걸 먼저 설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하.
가장 중요한 건 예. 그냥 면접을 임하는 게 아니고 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하. 그럼 확실하게 면접관, 인식을 시키는 그렇죠. 면접관. 그럼 면접관은 뭘 보고자 하냐면은 세 가지를 보고자 해요. 그 첫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펙, 예. 과연 어떠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 사실적 요소를 확인하고자 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네. 즉 말해서 수행 능력이죠.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자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태도나 이념, 그다음에 인식, 이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해요. 네. 중요한 것은 면접관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네. 효과적으로 보여주냐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팁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예. 면접관하고는 눈 맞춤을 확실하게 하라. 아, 예. 눈 맞춤. 아이 컨택을 하지 않으면은 예. 첫째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경청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렇죠. 느낌을 줄 수 있고 예. 답변을 할 때도 눈 맞춤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 컨택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하나 팁으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째려보면 안 되죠. 그렇죠. 적당히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적당히 봐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 듣고 예.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원장님 눈이 굉장히 크시네요. 빛나세요. 딱 그볼 수 네. 있어요. 부리부리하시고 네. 예. 아이 컨택이. 이왕이면 좀 예.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네. 좋겠죠? 아무래도. 아, 눈을 크게 뜨면 이제 예. 우리가 눈을 마주치는 것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감정이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입이라는 게 눈 맞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그렇죠? 감정이입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 한국 예. 사람들은 예. 너무 눈만 응시하면은 예. 이 도전적인 그런 느낌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렇죠. 봐준다라는 게 중요한데 예. 그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겠죠. 그런 네. 것들을 또 훈련하는 게 스피치 교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아유, 원장님이 눈이 워낙 크셔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죠. 예. 네. 그런데요. 또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율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유가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부 간의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 부부 간 혹은 네. 또 가족 간에 잘 네. 대화 소통하는 그런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를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부님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세상에서 누구하고 가장 친할까요? 남편? 촌수가 없는 사람. 무천. 부부? 그렇죠. 부부죠. 네. 부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친하다는 생각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친하다는 표현은 안 해요, 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즉 말해서 우리가 친한 사람한테는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을 별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부 간의 이 대화법뿐만 아니고 가족 간의 대화법을 우리 패밀리 스피치라고 그래요. 패밀리 스피치. 예, 패밀리 스피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상대방하고의 이 유사점이 뭔지를 내가 내 입으로 확인시켜주라. 네. 그러면 친밀도는 훨씬 더 증가된다. 아마 부부 간에 싸우는 가장 큰 원인은 뭐 때문에 싸울까요? 차이 때문에 싸워요. 네. 차이, 부부간의 그렇죠. 차이. 나는 이런데 당신은 저래. 예. 어떤 분이 돈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네. 차이, 부부간의 차이가 그렇죠.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죠. 예. 차이가 있더라도 친한 사람하고는 친밀도가 증가되려면은 유사점을 내 입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도 잠깐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우리 이정민 씨는 두 분 중에 네. 어느 분하고 더 친하세요? 저요? 이 두 분 중에요? 예. 기대할게요. 기정 씨 아까 고추 아가씨가 더 이쁘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구 씨랑 아무래도 호흡을 많이 맞춰봤으니까. 네. 뒤끝 정민 씨라고. 그거 안 잊어버렸어요. 아까 했던 말을. 자, 그런데 그래요. 정말 친한지, 네. 내가 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친밀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표현법.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패밀리 스피치에서. 네. 자, 그럼 우리 이정민 씨가, 이 허한고 아나운서가 날 좋아하도록 네. 유사점. 안 그래도 많이 예. 좋아하는데 더 좋아하게요. 네. 그렇죠. 좋아하게 만들어라는 뭐라고요? 얘기예요. 유사점이요. 네. 한번 유사점? 어, 근데 정반대인데? 찾아볼게요. 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네네.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이런 요소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허 아나운서도
그때는 이런 이런 유사점이 있었다? 요소가 있어.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있을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보세요. 제가 사실 예. 생각을 해봤어요. 방송 들어오기 예. 전에.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어요? 아주 잠깐요. 고백해 보세요. 네. 제가 예. 맛있는 음식을 정말 잘 먹어요. 맛깔나게 잘 먹어요. 네. 근데 환구 씨도 그럴 때 정말 복스럽게 잘 드시더라고요. 네. 저는 맛없는 음식도 잘 잘 먹- 먹어요. 우린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여기 골라서 잘 먹고 맛있는 거 봐. 전형적인 부부 관계가 될 수 없는 관계. 그래요. 왜냐하면 다행입니다. 승일도에 네.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은 차이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맞다. 그러면은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집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부부 간에. 그렇죠. 패밀리 스피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딱 한 가지만 갖고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날 좋아하게 돼 있다. 아, 아하. 예를 들어 유사점이 뭔지 하루에 3개씩만 내 입으로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외람된 질문 예.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예. 근데 이렇게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장님 부부 사이에 예. 살으실 때 솔직히 좀 그게 궁금해서요. 궁금하셨어요? 차이는 얘기 안 합니다. 와, 현명하십니다. 그렇죠. 차이가 발견돼도 굳이 얘기 안 해도 이해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많은 것을 배웠네요. 집에서 써먹어야겠어요. 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정말 잘 들어와요. 호감이 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인데도 잘 안 들어오는. 한마디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까? 아까 눈을 마주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런 게 있다면서요. 제가 보니까 이 최기정 씨는 굉장히 스피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제가요?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단면도를 딱 잘라보면요. 내용이라는 게 있고 이 내용은 스스로 표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내용을 싣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체인데 사실은 우리가 말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비언어적인 메시지라 그래요. 그래서 말은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다양하게 쓰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져요. 즉 말해서 비언어적인 요소는 뭐 크게 보면은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목소리적인 요소. 그다음에 이게 몸짓 있죠. 이 바디 모션적인 요소.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최기정 씨 보면은 즐거워요? 예, 즐거워요. 왜 즐거워요? 밝아서 목소리가 목소리 다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다양하셨어요. 중점에서부터 하이톤까지 모든 게 다 완벽합니다. 중점에서 그래서 하이톤까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는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이 비언어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하라. 우리 버라이티 알죠? 버라이티. 네. 즉 다양하게 하면은 밝아진다. 그것이 호감을 얻는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바디모션에서는요. 네. 아까 아이 컨택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네. 사람과 사람 간에는 보고 말해야 돼요. 보지 않으면은 어쨌든 신뢰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사람들하고 이게 얼굴 맞대놓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면대면 상황에서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얼굴을 맞대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감, 공감, 호감, 더 나아가면 이제 설득을 거쳐가지고 소통이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언어적 요소 가운데도 목소리의 다양성 그리고 아이 컨택 확실하게 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생활에도 익히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예. 이 스피치에 대해서 예. 총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당부 말씀도 좋고요. 예. 우리가 스피치 그러면은 지식 그랬는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을 하지 관계를 끊으려면은 말을 하지 않으면은 관계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왕 말하면은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생각, 느낌, 심지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함께 관계를 맺는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한번 그런 말이 무슨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다. 인간적으로. 그걸 다시 정리하면은 휴먼 스피치더라. 그런 생각을 갖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적인 대화. 네, 다른 화려한 기술보다도요, 인간적이고 진솔한 대화가 이 스피치의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진정한 의사소통과 스피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휴먼 스피치 문화원의 이진학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